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뭐니뭐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편득현 NH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에서 하이넷월스라고 그러죠. 이제 부자분들한테 네.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그 디폴트 옵션 관련해서 퇴직연금. 퇴직연금 관련해서 역시 이제 포트폴리오를 역시 매스 고객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간편하게 그 핸드폰 같은 데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역시 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편 부장과 함께 미국보다 비미국 증시가 좋은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항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잖아요. 그럼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가 주도했던 그런 역사를 좀 짚어본 다음에 뭐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증권사에 들어온 게 2000년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이 되게 좀 별로였어요. 그래갖고 한 10년 정도는 미국 주식 하지 말고 한국 주식 하는 게 낫겠다. 그때 막 탁한 버블 터질 때 그때였죠? 그때 막 터지고 이제 10년 내리 이제 비실비실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비미국 주식이 좋았고요. 그 전으로 가보면 이제 80년대는 역시 비미국이 좋았다가 90년대는 또 미국이 좋았다가 이렇게 10년 단위 주기로 이렇게 그 레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80년대와 2000년대는 이제 비미국 주식, 그 다음에 90년대와 2010년대는 미국 주식 이렇게. 지금은 조금 2010년대는 좀 더 길어졌죠.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미국 쪽 인터내셔널 주식들이 미국에게 다시 우위권을 찾아올 시기가 됐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서학개미들 그러면 다 이 미국 테크즈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조금 딴 데를 좀 볼 때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역사를 좀 봐야지. 그냥 지금 흐름만 너무 짧게 보시면 그런 좀 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랑 비미국 증시랑 이런 리밸런싱 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어떻게 좀 찾아보면 될까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찾아보면 될까요? 뭐 미국 증시가 좀 고평가됐다고 보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GDP 대비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총 비중으로 하면 한 60% 정도 되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비미국 기타 지역들은 GDP의 75%나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0%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한 10년 정도 만약에 과거처럼 비미국 지역이 막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른다면 상대적으로 미국도 60%나 되는 시총 비중이 한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좀 잡아가야 된다. 우리 그렇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그럼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죠. 비미국 증시가 우호적이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한데요. 과거 이제 80년대 뭐 2000년대 이렇게 비미국 증시가 우세했을 때 특징을 보면 금리가 가장 큰 캐탈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꾸준히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높은 수준일 때는 기타 지역의 비미국 지역의 주식이 항상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상대적으로 뭐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에서는 미국의 뭐 성장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었고 이제 뭐 연준에서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이건 과거 패턴을 좀 따를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뭐 미국 금리 계속 이렇게 좀 상승세, 그러니까 계속 긴축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지금 작년 상반기 6개월을 평균 내보면 전월 대비로 평균 0.8%가 올랐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다시 6개월을 평균 내보면 전월 대비해서 0.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다시 미국이 또 힘을 낼 확률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좀 휘발성이 높은 그런 스티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이제 줄었지만 가장 우리 연준에서 우려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라든지 아니면 뭐 집값 같은 것들이 아주 견고하게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다시
재부각이 된다면 지금 줄어들었던 부분들도 다시 늘어난다면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금리가 오를 때 이제 비미국 증시가 좋다, 과거에. 이게 어떤 영향이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비미국 증시는 이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미국 증시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는 미국 기업들은 좀 타격이 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비미국 지역의 기업들이 금리가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의 혹은 기타 지역의 그 기업들은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금리가 아주 중요한 그 주식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비미국 증시 그래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사실 뭐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신흥 시장도 있고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를 좀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장은 지역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MSCI라고 말 들어보셨을 텐데 걔네가 만든 이제 EAFE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E가 이제 유럽이고요. 그다음에 A가 오스트랄라시아라 그래갖고 이제 그 호주랑 뭐 뉴질랜드,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세 군데밖에 안 들어가.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FE라고 이제 파이스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중동 개념인데 딱 하나 그 이스라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유럽의 15개 국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개 국가, 뭐 그다음에 이스라엘 해서 21개국이 이제 그 비미국의 그 대표적인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지역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유럽 쪽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아직까지 위기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면 결국은 이 오스트랄라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쪽인데 특히 여기 이제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역은 중국이라고 보면 이제 그레이트 차이나라 그러죠. 그래서 그 뭐 홍콩 뭐 이런 데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대중국권의 그 최근에 그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한국은 빠져요 그러면? 한국은 근데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뭐 미니 차이나 뭐 슈도 차이나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비미국 증시 뭐 앞으로 괜찮을 거다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좀 리스크를 좀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유럽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아직은 안심 못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유럽 쪽의 물가가 아직 안전하게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준처럼 이제 미국의 유럽에도 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ECB 있죠. 유럽 중앙은행. 스탠스가 아주 연준 못지않게 아주 좀 견고한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물가 수준이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미국 쪽에 그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잡히면 또 그 미국 쪽이 다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 성장주 쪽이 다시 또 최근에 뭐 테슬라가 막 춤을 추듯이 언제든지 그런 상황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 쪽의 강세가 한 10년 이상 강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인지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 2000년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벌써 한 13년 정도의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추억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인지적 편향상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다 미국이 최고지 이런 편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서학개미 투자들도 다 미국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편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현상들이 만약 일어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일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현재 어떤 리밸런싱, 미국하고 비미국 증시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 리밸런싱 전략은 어떻게 추구하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당장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국 쪽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뭐 100% 중국, 한국 이렇게 신흥국 쪽으로만 투자하시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혹은 성장주나 가치주에 대해서 혹은 대형주나 중소형주별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투자하시다가 어느 한쪽이 이제 좀 수익이 많이 난다면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좀 비중을 좀 옮기시면서 계속해서 비중을 꾸준하게 비슷하게 유지해 나가시는 게 당장은 이제 금리라든지 세계 경제라든지 지정학적 여건 같은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골고루 분산 투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분산 투자다 지금 이럴 때는.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편득현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전략 부장하고 뭐 미국보다 비미국 증시가 좋은 이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네. 질문으로 이제 네. 최근에 근데 아예 증시를 좀 떠나시는 그런 네.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어떤 좀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JP 모건에서 나온 자산운용에서 나온 세계 증시의 히스토리컬한 스윙률을 보니까 네. 한국 증시가 참 안타까운 게 세계적으로 혹은 아시아에서도 수익률은 낮고 그다음에 변동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죠. 네. 투자자분들이 실망하거나 이렇게 좀 혐오감을 느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한국 증시에 20년 가까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해봤는데 역시나 느끼는 감정인데 네. 한국이 이제 이렇게 경기에 너무 민감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암울해 보일 때는 투자하는 것이 맞고 좀 이렇게 언론이나 뭐 이런 유튜브에서 막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경험이나 인사이트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그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막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저도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네. 지역별로 해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높은 비중을 가져갈 때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간상으로. 대부분의 투자 기간을 비중을 미국이나 선진국 쪽 혹은 뭐 외국인들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도 보니까 최근 한 4, 5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거의 다 미국에서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거액 투자자들이 아주 짧은 시황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만 상승하고 나머지 한 두세 배의 기간은 횡보하거나 하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내년 봄까지는 전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한국 또 증시 빨리 투자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나 올 하반기부터는 또 다시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 증시 쪽으로 흐름을 돌려야 될 거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주가를 보시면 좀 더 왜 한국 증시가 못 오르고 횡보하는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으니까 대형주의 차트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죠. 올해 또 새롭게 증시가 시작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을 좀 내시고 내년에는 또 새롭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득현 NH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 부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권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